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감 닥터 한덕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1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데 초등학교 때부터 늘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아이랑 갈등만 생기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중학생이 되니까 고등학교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아이와 공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부딪혀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오면 전혀 공부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왜 공부를 안 할까요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오는 수많은 청소년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은 대부분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하거나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 특히 이제 중고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진심으로 너희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게임이요, 노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의외로 공부 잘하는 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착각인가 하고 오는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거의 한 90%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대답이 나올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공부 잘하는 거요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일반적인 말로 풀었으면 인정받는 거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냥 인정받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인정을 받는 거요 라고 알아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한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나 동료들이나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근거 없이 너 잘한다, 넌 뛰어나다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구의 청소년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네가 30명 중에 10등을 했어. 그러면 나는 3분의 1만큼 똑똑해. 너는 30명 중에 5등 했어. 그러면 나는 5번째로 똑똑해 라는 이 숫자와 순위에 대한 객관성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 즉 인정을 많이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인정을 못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이 아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공부를 해도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만 하려고 해요. 바로 여기 정답이 나왔죠. 아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공부만을 열심히 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1번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수학은 되게 못하는데 영어는 잘해, 수학은 되게 잘하는데 영어를 못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날 수 있고 기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패턴이나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아이에 대한 특성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잔소리처럼 듣는 것 같습니다. 아이와의 대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네가 지금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뭐고, 네가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서론을 한 20분 동안 얘기하시고 맨 끝에 10초간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아이가 잠깐이라도 공부할 때 칭찬을 과장해서 왕창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너 왜 공부 안 하니? 그리고 너 지금 공부할 때야, 지금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걸 다 똑같이 듣습니다. 너는 공부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라는 단어로 이 앞에 세 이야기를 다 똑같이 듣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게 낫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혹은 학업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보다 10배, 100배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평소보다 시험 보면 점수가 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 아는 문제인데 틀려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하거나 긴장해서 그럴까요? 불안이나 긴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보다 시험 보면 점수가 더 안 나오면 어머니 속상하시죠? 애들은 10배 더 속상합니다. 어머니가 집 한번 장만하시려고 주택 청약 막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모았는데 똑 떨어지면 엄청 속상하시죠? 네. 애들은 그거만큼 속상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볼 때 쟨 그렇게 성적 오를 만큼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고 실망은 하지만 얘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제일 속상해하는 건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제일 속상한 건 어머니가 아니고 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시간도 많이 들이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 그리고 다 계산하는데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본다든지 500을 50으로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실수가 아니라 한 시험에서 4개, 5개 이렇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는 심리검사나 집중력 검사를 적극 권유합니다. 특히 중학교 들어와서 갑자기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머니의 감은 맞습니다. 걔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똑똑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단어는 똑똑 딱 2글자지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뭐 집중력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아니면 전체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통합 감각이라든지 이런 어떤 너무나 많은 전문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그 중에 한두 개만 조금 모자라도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학업에 대해서는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견해주고 그 부분을 빨리 메꿔주고 하는 것이 이 아이가 나는 못난 아이야, 나는 공부는 안 되는 아이야, 이런 어떤 선입견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되겠지. 아이가 짜증내고 화내니까 공부하라는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짜증내는 것만 그냥 뒤에 숨어서 저거 어떡하지 어떻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객관적인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 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아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은 가장 빨리 될수록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할까요? 노력해도 머리 좋은 아이를 못 따라간다는데 공부 잘하는 법이란 뭘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겠죠. 하지만 모든 머리 좋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모든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전데요. 저는 머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간신히 의대는 졸업을 해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법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법에 있어서는 사실 요령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이라는 부분도 있고 노력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머리 좋은 거 하나의 요소만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만족시켜 주게끔. 근데 청소년들은 IQ 150은 IQ 100보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옳아 여기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왜냐하면 뭔가 점수가 더 잘 나오고 사회적으로 뭔가 더 특출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정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IQ 150 아이는 IQ 100인 아이보다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옳고 항상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머리가 나쁘다고 도덕적으로 틀리고 항상 잘못되고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적절한 지능과 적절한 노력과 적절한 관심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좌지우지 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공부를 잘하는 법은 딱 하나, 주제 파악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나는 머리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냐, 나는 노력으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냐, 관심으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냐에 대한 그런 주제 파악이 되는 게 공부를 잘하는 법의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 파악은 아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이를 공부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공부를 잘하는 법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법은 아이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감 닥터 한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